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미국의 LNG 산업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4분기부터 미국이 LNG 수출 세계 1등이 됐는데 금년에도 이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유럽으로 가는 수출, LNG 수출 44%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44%는 제가 산수한 것입니다. 작년 3월 25일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이든이 EU에 미국 LNG를 22년에 금년이죠. 추가로 15BCM을 더 보내주겠다. 2030년까지 연간 50BCM을 공급하겠다. 그러니 러시아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가의 약속이니까 일종의 조약 비슷한 겁니다. 21년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천연가스 총량의 3분의 1을 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EU는 미국에서만 수입해오는 게 아니고요. 카타르, UAE,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등에서도 LNG 수입할 거 아닙니까? 사실상 러시아 가스는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약속 지킬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약속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 지킬 능력이 있는지 별도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면 그게 바로 부도 아닙니까? 부도. 그래서 미국의 생산 능력, 배달 능력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배달 능력은 미국과 EU의 수출 및 수입 터미널 확충의 문제, 또 가스 운반선 추가 건조의 문제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육상 터미널보다는 부유식 해상 터미널이 더 유력한 수단이 될 것 같다. 또는 가스 운반선 추가로 필요한 척수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산수를 해서 이전에 영상을 올려두셨죠. 예. 이번에는 미국의 생산 능력, 수출 능력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미국의 LNG 시장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EIA,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에너지 정보청인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공식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필요하면 제가 산수를 했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 미국 LNG 생산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수출은 시작된 것 같은데 현재 수출 터미널 7개이고요.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데 LNG 수출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대략 4년 만에 세계 1등인데 그래서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 해서 그렇지 작심하고 시작하면 그냥 1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좀 빠지면 미국이 지금 망가지는 러시아에 진짜 눈독 들이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최고 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망가지는 러시아에서 핵심 두뇌를 미국으로 극진히 모셔오는 거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본론으로 갔어요. 21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 20년보다 2% 늘어서 118.8 BCF per day, 즉 하루에 빌리언 큐빅 피트, BCF 빌리언 큐빅 피트입니다. 그래서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억 개가 118.8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위를 제가 통일시킬 테니까 일단 별 말이 없으면 빌리언 큐빅 피트 per day, 하루에 빌리언 10억 큐빅 피트입니다. 최적 단위입니다. 최적 118.8 이렇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아팔라치아, 페르미안, 그 다음에 하네스빌리 이런 3개 지역이 생산을 주도해서 여기에서 전체 생산량의 59%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3개 지역이 10년 전에는 24% 차지했으니까 10년 동안 지금 생산 주도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3개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대부분 육상 가스전입니다. 생산 능력 이렇고 이제 작년 수출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고요. LNG 하루 평균 9.7 BCF 수출했습니다. 이게 20년보다 대략 50% 증가한 숫자랍니다. 9.7 BCF 수출했는데 한국, 일본, 중공이 모두 3.4 수입했고요. 이게 미국 전체 35% 이상이고요. 한국이 1.2, 중공이 1.2, 일본이 1 수입했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이네요. 다시 확인이 됩니다. 유럽으로 간 수출 총량이 3.3입니다. 그래서 한일중과 유럽으로 간 거 합치니까 6.7이니까 미국 수출량의 79% 이상입니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미국 LNG 산업의 최근 급성장은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공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중공이 미국에서 수입한 게 급증했습니다. 즉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고요. 공급 능력 확충 위해서 LNG 설비 증설 투자 집중해야 한다. 요거 다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LNG 수출 터미널 6개 있었는데 그야말로 풀가동 막 네? 뭐 102%까지 가동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터미널, 수출 터미널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알래스카의 한 곳 제외하면은 전부 동부 지역, 특히 걸프 오브 멕시코 그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캐나다의 그 세다 LNG 사건, 여기 지금 삼성중공업이 FED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경에 이거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서 분석 영상에서 캐나다 서부 태평양 연안, 즉 브리티시 콜룸비아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아시아로 갈 때 그 배달 경쟁력이 월등하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인됩니다. 여기서 아시아 수출 증가분이 1.5 BCF,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늘어난 게 1.5 BCF라는 겁니다. 이 중에 중공 수입이 늘어난 게 0.6 차지했다는 겁니다. 중공이 늘어난 이유는 2019년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LNG 수입이 그때부터 이제 급증하게 됐고요. 작년 그 아시아 LNG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오스트리아가 29%, 카타르 21%인데 미국이 12%였습니다. 그래서 3개국과 시장 점유율 합하면 62%,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고 이제 유럽 쪽을 보면은 작년에 유럽으로 간 거 터키를 포함한 건데 3.3 BCF 갔습니다. 하루에 3.3 BCF씩 수출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근데 20년보다 늘어난 거는 이제 0.8 BCF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32% 늘어난 숫자인데 작년에는 그 특징이 여기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21년 3월, 4월 이때 그 늘어난 거는 추위 때문에 그 LNG 난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늘어난 것이고요. 여기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요. 9월까지는 그러고 감소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LNG 수출을 감소했습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급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하루 수출량이 6.7 BCF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연평균 2배 이상 늘어나서 그래서 4분기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유럽으로 가는 그 LNG 수출량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3월에도 사상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금년. 그래서 그거는 뭐 유럽의 그 스팟 가격이 폭등을 해서 아시아로 가던 물량이 전부 다 유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추세가 지금도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거는 그 초반에는 이렇죠. 그 유크레인 전쟁 터지기 전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북해에 바람이 줄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을 했고요. 브라질 같으면은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미국산 LNG 수입해갖고 가스 발전으로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브라질도 미국 LNG 수입 증가분이 무려 0.5 BCF per day. 이거 상당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0.5 BCF, 빌리언 큐빅피트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체크되는 게 수력이건 풍력이건 태양력이건 이거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이 간헐성 때문에 즉
필요할 때 그 에너지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충분한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는 반드시 백업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뭐 한 2, 3년 됐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게. 이제 미국 LNG 그 산업 22년 이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출 전망치를 보면은 일평균 22년에는 12.2 BCF로 늘어나고요. 23년에는 12.7 BCF로 늘어난다. 이거 주목해야겠죠. 그러니까 호주와 카타르를 넘어서 그 세계 1등을 굳힐 것 같다 하는 전망인데 문제는 22년에 증가하는 거 2.4 BCF입니다. 증가량이. 23년 증가량은 0.5 BCF로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2년에 증가하는 2.4 중에서 1.45가 유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1.45는 제가 산수를 한 거니까 뒤에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왜 23년에는 증가량이 더 늘지 않는가 이겁니다. 팍 줄었습니다. 늘긴 늡니다. 그러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닌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고요. 그런데 23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한다면 24년 이후에 다시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걸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관건은 미국의 생산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요입니다. 수요. 미국 그 LNG를 사갈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다음 영상에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요 문제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수출하는 거는요, 멕시코하고 캐나다로 가는 겁니다. 해저 파이프라인은 없죠,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22년에 0.3 늘고요, 23년 한 0.4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는 뭐 파이프라인 수출입은 관심이 없죠.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LNG 수출이 파이프라인 수출을 추월한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래서 매월 사상 최고치 갱신해 갔고요. 지난 겨울에 11.3까지 늘어나갔고, 겨울 시즌에. 그래서 겨울 시즌부터 늘었으니까요. 하여튼 뭐 20년보다도 24% 이상 이렇게 뭐 폭증했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들어서도 미국의 LNG 수출 계속 늘어나서 3월에는 사상 최고치 11.9 BCF per day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인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돈만 내면 하여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천연가스 수입은 하는데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죠. 이제 뭐 더 이상 자세히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수출 설비 확장하는 거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출 설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21년에도 기존 수출 터미널 용량 계속 확대했고요. 22년 이제 주목되는 건 22년 말경에 그러니까 칼카시오 LNG 수출 터미널 신설이 되어 갖고 이게 이제 일부 9개 중에 6개 지금 그 허가 났고요. 금년에 계속 순차적으로 허가 나서 연말 되면은 수출 설비 능력 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7번째 LNG 수출 터미널이 당국의 승인이 났는데 미국 당국이라는 게 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입니다. 여기서 회사는 이거 7번째 터미널 운영하는 회사는 벤츠 글로벌이라고 이 벤츠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가 칼카시오 패스라는 이 수출 터미널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9개 블록 중에서 6개 먼저 승인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라는 그 안에는 트레인이라고 말하는 트레인, 기차가 아니고요. 이 트레인이 LNG 가스를 액체로 만드는 액화 시스템 기본 단위입니다. 트레인. 그래서 블록 하나에 트레인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 완공되면은 트레인이 18개가 새로 생기는 것이죠. 지금 12개가 가동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카시오 이 패스
이 터미널 설비 용량은 1.3 BCF per day, 하루에 1.3 BCF를 수출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루이지애나에 있다는 겁니다. 예,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기한 문제, 올해 유럽으로 15 BCM을 더 보내겠다는 바이든의 약속 지킬 가능성이 있는가? 바이든은 당연히, 미국은 당연히 지키고 싶겠죠. 보내면 돈 버는데 과연 능력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를 이제 BCF로 환산을 해갖고요. 1 기준으로, 일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15 BCM은 연 기준입니다. 연간 15 BCM인데 이걸 이제 산수를 하면은 1.45 BCF per day가 됩니다. 1.45 BCF per day. 그래서 일단 연간을 일간으로 환산할 때 365로 나누었습니다. 네. 이거 연을 1로 나눌 때 반드시 365로 나누라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365로 나누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유럽으로 간 그 LNG가 3.3 BCF per day였습니다. 근데 21년에 증가한 것이 0.8 BCF per day입니다. 근데 22년에는 1.45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2년에 유럽으로 보낼 LNG는 4.75 BCF per day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략 44% 증가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LNG는 20년에 2.5가 갔고요. 21년에 3.3이 갔고 22년 금년에 4.75가 가면은 바이든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일단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습니다. 관건은 장기 공급 계약 어떻게 맺어지는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즉 수요의 문제이지 공급 능력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집중 생산되는 3개 지역 외에도 추가로 생산이 가능한 곳 지금 늘려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매주 발표되는 그 신규 시추 통계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수요의 문제 아닌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장기 공급 계약 이 추세 중심으로 수요 측면 한번 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